거를 자주 볼 수 있어요. 쟁총담. 쟁이란 말은 다툰다, 싸운다, 투쟁 할 때 쟁입니다. 총은 뭔지 우리가 앞에 얘기했죠. 사랑. 그러면 쟁총이라고 하는 건 사랑을 다투는 이야기라는 뜻이 되죠. 따라서 쟁총담은 먼저 가장이 있고요. 본첩 그리고 첩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쟁총담이라고 불러요. 때문에 먼저 본처는 대부분 선인인 경우가 많고요. 첩은 악인인 경우가 많아요. 주의할 거는 반드시 이렇진 않습니다. 이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어요. 첩이 선인이고 본처가 악인인 경우도 상당히 있다. 무작정 이렇진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은 첩에게도 자녀가 있겠죠. 그럼 이들을 우리가 적자, 이들을 서자라고 한다면, 물론 적자라고 해도 처자들 둘째 아들도 있겠고 딸도 있겠지만, 이들은 욕망에 희생되거나 쫓겨난다. 이렇게. 그만 이거를 이 앞에다 여기다 쓰는 게 좋겠다. 뭐 아예 씁시다. 이런 구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조가 훨씬 많죠. 이 구조도 없진 않지만 이 구조가 훨씬 많고요. 어머. 또 가장의 사랑을 다투는 이야기인 쟁총담은 이쪽, 이 경우에 이 자녀가 죽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쫓겨나거나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악인인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쟁총담은 두 가지로 집필 의도를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축첩제의 폐해를 드러내는 겁니다. 축첩제가 뭐예요? 첩을 쌓는 게 축첩제죠. 첩이 한둘이 막 첩을 막 3명 4명씩.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첩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이게 적자니까 얘가 집안 재산을 다 차지하면 이 사람과 얘들이 나와 내 자식을 곱게 볼 리가 없다. 그러니까 가장이 죽고 나면 우리는 쫓겨나거나 우리도 죽을 것이고, 가장의 사랑을 잃어버려도 어차피 우리는 끝장이다. 그러니 가장이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을 때 이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면 축첩제가 만약에 없다면은 이런 문제도 아예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축첩제의 폐해, 다시 말해 적서차별 혹은 첩과 서자들의 불안한 지위,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사람을 악으로 끌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축첩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쪽에서는 악인의 행동에 다 이유가 있다, 그럴만하다라고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더 훨씬 뭐랄까 좀 인륜에 가까운 더 인간적인 내용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좀 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작품이랑 통하는데, 이런 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력, 지조, 선한 기다림, 이런 것이 결국 나중에 보답을 받아.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참다 보면 언젠가는 꼭 보답이 올 거니까 참아!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이 만약에 있으면 정말 그건 나쁜 짓이죠. 물론 이 시대에도 나쁜 짓이죠. 시대 전체가 그랬다 뿐인 거예요. 그래서 후자를 강조하는 쪽은 어떤 내용으로 끌고 가냐면 남성이 100% 그 여성에게 속았을 뿐이다 라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성이 악독하고 악랄할 뿐 첩이, 그리고 본처는 피해자니까 본처가 참고 참다 보면 언젠간 가족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올바른 문화적인 내지는 가치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월형 낭자전은 둘 중에서는 주로 아래쪽에 가까운 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쟁충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작품 들어가서 합시다. 자, 이제 들어갑시다. 지어도 되겠죠? 소주 땅 최상서의 아들 희성과 호상서의 딸 월영이 있는데요. 낙혼한 사이에. 그러면 희성, 월영. 관계도를 간단히 최상서. 이 사람이 조금 가운데 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요. 이 둘이 약혼을 했죠. 현재 어려서 했어요. 간신 연환과 쾌 참소로 죽었어요. 호상서가 죽자 부인도 남편 따라 죽습니다. 뭐한 짓이죠? 애들은 어쩌라고? 고아가 된 월영은 자기를 재취로 맞이하려는 소주자사를 피해. 재취가 무슨 말이니? 재혼 혹은 두 번째 아내, 이런 건데 이 경우는 아마 재혼을 말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아무튼 간에 피해 남복을 하고 도망쳐요. 그러면 조금 생각해보자. 월영은 왜 피했을까요? 만약에 첩 소주자사가 재취라고 하니까 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아내가 죽었으니 이제 너랑 결혼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굳이 피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뭔가 의지할 때가 필요한데 피한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해봐요. 왜 피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 어려서 약혼한 사람이 있으니까 난 싫다. 여기서부터 벌써 월영은 지조와 절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호사의 양녀들이 최상서는 희성이 과거에 급제해서 한림학사가 되자 월영과의 혼례를 치르고자 약속을 지키려 하죠. 월영이 죽었다. 당연히 살아있어요. 이것은 소문이죠. 민상서 댁과 혼례를 치릅니다. 그러면 이 희성의 아내는 지금 누구예요? 민상서의 딸 민씨.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민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현재 부인이고 이쪽은 약혼했지만 지금은 도망친 사람이죠. 집안이 망해서요. 한림은 본대 정직한 군자라. 질문. 이게 지금 기억이에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했어? 간접 제시했어? 맞아요.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웬만하면 말하기 싫은데 그래도 말을 할 테니까 진짜 말하기 싫다. 근데 말해야죠. 기억은 직접적 개입이에요? 아니에요?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이다? 아니다? 내가 왜 말하기 싫다고 하냐면 말해봤자 너희들 헷갈리게만 할 뿐이니까 말을 하기 싫은데 그래도 이게 더 명확한 것이라서 말을 하긴 하겠습니다. 기억은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이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서술자가 대놓고 말을 해줬으니까. 정직하다. 자기 판단이죠. 그러나 저거는 수능에는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이라고 안 나와. 그냥 직접 제시라고만 나오죠. 왜 그럴까요? 서술자의 마음이 정면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서술자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정직해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역시 인물 뒤에 숨어서 얘는 정직하다고 인물을 앞세우고 자긴 뒤에 있어요. 인물에 대해 말해주고 있을 뿐이야. 그러면 이런 것은 소설자의 직접적 개입이라고 보기가 애매해져요. 그래서 이게 직접 제시구나 라고만 알아두면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를 소설자의 직접 개입이라고 하거들랑 당신 말이 맞지만 나는 그걸 무시하겠소 라고 하면 오히려 수능본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편할 거예요. 직접 제시라고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림은 누구예요 지금? 3명 중에? 희성. 왜 한림이라 그래 근데? 이름이 희성이 있는데. 지기. 교슬이 한림학사니까. 자, 묘당이 이른즉 조정을 공경하고 집에 들어온 묘당은 이제 자기 조정 즉 정부 행정 정부청사라고 합시다. 공경하고 집에 들어오면 상봉하솔 위를 봉사하고 아래를 다스려. 그러니까 그냥 모범적인 가장입니다. 극진이합니다. 이러함으로 일가상하가 두려워. 왜 두려워요? 왜 갑자기 두려워요? 때리나? 이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외경심을 말해. 뭐든지 다 원칙대로 잘하다 보니까 약간 두려울 지경이야.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원칙대로만 하니까요. 여러분도 뭐든지 다 원칙대로 하는 사람을 보면 조금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죠. 계속 갑니다. 민 씨와 더불어 한 번도 한담 이야기한 적이 예? 왜? 민 씨가 누구예요? 와이프. 자기 아내와 더불어 한 번도 한가롭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 왜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나? 사실은 정략 결혼인가? 그냥 사람이 원래 너무 진지하고 진중한 사람이라 아내와 가볍게 얘기하는 거를 뭔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프린트 풀다 보면 이놈이 사실은 나쁜 놈이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어딘지 아마 읽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진지한 사람이에요. 한림이 후원에 들어가서 고서를 창화 읽었다고요. 읽고 노래하다니 읽다고 합시다. 읽는데 호련 몸이 고나해 잠깐 졸았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맨날 하는 건데.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잠깐 졸았습니다. 꿈에 들어갔죠. 호련 한 명의 신선이 내려왔어요. 한림을 보고 나는 천상 사람이다. 옥황상제 명을 받아 널 부르라 하시기로 왔어.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꿈에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와서 나는 신선인데 너 부르러 왔어. 가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그래요? 한림이 답하여 말하기를 저의 누추한 몸이 어찌 천상이 임하오리까 말했죠. 진지한 사람이니까 정말 진지한. 선관이 답하여 말하기를 따라와 하고 갔어요. 가니까 갑자기 구름이 나고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향내가 진동해. 풍류수로 진동합니다. 선관이 왕래 바라보니 배공루 여기가 옥황상제의 거처입니다. 이거 앞에서도 배웠는데 뭐 할 때 배웠냐? 송미인곡에 보면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할 때 그 백옥경 배공루 거기입니다. 갔어요. 상제가 앉아있어. 선관이 묻습니다. 너 이것은 모든 선관 가슴을 친선이에요. 조회가 뭐냐면 모여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밥비 들어가 조회하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원래 신선이었어. 뭐 다 신선이야. 한림이 들어가 4번 절하고 엎드립니다. 상제가 유진성아 어떻게 재미 좋아? 옥진성이랑 결혼을 했어? 저는 무지한 필부원이 어찌 옥진성을 아우리까 민씨를 취하여 부부는 되었습니다. 야 잠깐만 일단 얘가 누구예요? 이거 누구야? 한림이에요. 무슨 한림? 유한림? 왜요? 성이 최씨인데? 왜 성구분을 해 이 사람아? 최한림이에요. 유한림은 저 구운몽의 유한림 나오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원래 한림의 즉 최희성 한림의 신선계 정체인 거죠. 원래 정체. 여러분 신선의 이름의 끝글자가 성으로 끝나면 그건 이름이 아니고요. 별자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진 북극성 무슨 성 하듯이 유진성을 책임진 별 신선이 이 유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선으로 사는 거죠. 그럼 이건 누구?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이듯이 이건 알겠습니다. 원래 둘이 연인이었어. 신선계에서. 별자리끼리 사귀어요. 만나면 블랙홀이 되겠네. 아주. 자, 한림이 엎드려 말하기를 저는 옥진성 몰라요. 민씨랑 결혼했습니다. 옥한산지가 민씨도 너의 배필이 맞아. 근데 옥진성이 너의 조강지처야. 조강지처란 말은 고생을 함께한 아내란 뜻이랬죠. 되게 하였더니 옥진성은 애군이 미진하여 연분이 더디고 민씨도 별자리. 민씨도 신선이네요. 다 신선. 여회성, 여희성? 어쨌든 민씨도 신선이야. 그래서 인간 민씨가 없는 여자도요. 조강 지위를 주게 했다. 그러니까 너랑 결혼하는 아내가 되게는 했지만 이미 유진성의 배필이 되었거니와 인간에 오래 두지 못할 것이요 연분이 적으니 불구에 송천하려니와 이건 전부 여희성 얘기예요. 연분 오래 두지 못해. 연분이 적으니 불구란 말은 어디가 다쳤다는 뜻이 아니고 곧 송천 하늘로 보내. 다시 말해 하늘로 다시 오게 할 것이라는 뜻이죠. 누구를요? 저 셋 중에 누구를? 민씨는 이제 곧 하늘로 올려야 돼. 걔는 너랑 오래는 못 가. 이런 거죠. 난데없이 민씨는 살인 예고를 당했습니다. 걔는 이제 곧 죽죠. 그럼 옥진성이랑은 왜 결혼 못한 거냐면 옥진성은 애군이 미진해서 아직 결혼을 못했대. 애군이 뭐니? 애군? 재앙, 화, 나쁜 거예요. 미진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던데. 애군이 미진했다 그러면 재앙이 어떻게 되자는 얘기야? 부족? 진짜는 다하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미진이란 말은 다하지 않았어. 즉 덜 끝났어. 좀 더 고생해야 돼. 아직 멀었어. 그래서 연분이 더디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화를 덜 겪어서 더 겪어야 돼. 아직 멀었어요. 옥진성은 마지막에 또 말합니다. 옥진성은 죄악이 무궁해. 야, 얘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인간의 여무직하니라 백년해로 하게 하였노라. 너랑 백년해로 할 거야. 걔는 죄가 너무 많아서 인간 세계에 오래 살아야 돼. 이런 얘기예요. 죄가 많으면 인간 세계에 오래 사는 거예요. 고생 칙사게 하면서.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 묶어서 복선이자 예언이 되겠다. 여러분 생각에 옥진성이 누구겠어요? 월영이죠. 월영이 옥진성. 그럼 월영이 이렇게 희성이랑 결혼 못하는 이유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그러니까 너무 큰.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죄를 지은 거지? 왜 이렇게 괴롭히지? 자, 하고 옥진성을 부르라 하시니 이윽고 칠보단장한 시녀가 홍상을 끌고, 이게 이제 옥진성이겠죠? 홍상은 붉은 치마. 한림이 눈을 들어보니 정신이 황홀해. 마음의 항복함을 맞이 아니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너무 예쁘니까 마음으로 항복. 이거는 100% 항복. 완전 두 손 돌 다 들었어요. 상제가 선녀를 명하여 인연을 맺으라 하시니 선녀가 옥진성의 붉은 치마와 유진성의 파란 도포를, 파란 겉옷을 한 대 잡아 맸어. 그리고 칼로 백원을 놀라 깨달으니, 강몽이죠. 여기 꿈에서 깼어요. 남가 일몽이란 한바탕 헛된 꿈이라는 뜻이죠. 자, 완전 진지하던 남자가 이런 꿈을 꾸고 일어났습니다.
꿈을 꾸고 깨자마자 누구 눈치를 볼까요? 아내 눈치를 봐야죠. 왜냐면 꿈이잖아. 아니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꿈속에서 내가 뭐 누구를 만나고 꿈이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꿈을 깬 다음에 혹시 아내가 알면 어떡하지? 하고 과연 여기 이제 중요하죠. 이거는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 꿈과 현실의 연결. 행여 민씨 볼까 염려하여 돌아보니 민씨 또한 졸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졸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의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이 꿈을 동일한 꿈을 딴 사람도 꾼다면 몇 명에서 꾸겠어요? 세 명이 다 꾸겠죠. 아내도 같은 꿈을 꿀지도 몰라요. 옥과 홍삼을 급히 감췄어요. 홍상, 그러니까 붉은 치마, 꿈속에서 자기 옷에 매어있던 빨간 치마를 감추고 침음 깊이 생각합니다. 옥진성이라 하니 혹시 호씨가 죽어서 된 것인가? 자, 그러면 이 진지한 남자의 마음속에 어떤 여자가 계속 있는 거야? 월영이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자기와 인연이 있다는 여자 얘기를 듣자마자 호씨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호씨가. 자, 그 다음에 중략이 됐고요. 경물이 이러하고 춘색은 봄빛. 이거 별로 안 중요한데 그냥 썼어요. 봄빛이 이와 같으니 그 다음 이거 중요한. 이건 즐거운 자는 더욱 즐겁고 슬픈 자는 더욱 슬프니라. 여기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중요한 이유는 뻔해요.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술? 인물들의 내면을 본인이 나서가지고 얘기해줬죠. 직접 나섰어요.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 이 낭자가 이제 월영인데 여기 보면 최생을 생각하고라는 구절이 보여. 이게 누구겠어요? 최생. 고전에서 생이란 말이 뒤에 붙으면 성씨 뒤에 최생, 김생, 남생, 박생이라고 붙으면 이 생은 공부하는 사람, 그냥 미스터라는 뜻이에요. 미스터 최, 미스터 양, 미스터 박 이런 거예요. 미스터 최는 누구셔? 희성이죠. 월영 마음에도 희성만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자, 역시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임모. 그 다음 얘기는 당신은 속으로 읽어봐요. 속으로 쭉 읽어봐. 내용이 어때? 앞의 내용과 비교해서 어때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네 줄을 읽어봅시다. 뭐라고 써있어? 청삼과 홍상을 잡아매고 칼로 백원을 깨달은 춘몽인데 살펴보니 홍상 일폭이 없어. 빨간 치마 자기 입고 있던 거 한쪽이 조금이 사라졌고 청삼이 매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당연하지만 여기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 꿈과 현실의 관련 연관. 자, 이 작품에는 적강 모티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적강 모티프를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가 인간계고 실제로는 이들은 모두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이 월영은 적극적인 여성입니다.
그래서 왜 적극적인지가 이 수록 부분에는 없는데 내가 준 프린트에는 읽다 보면 적극적인 면모가 있어요. 찾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알겠죠?